예, 반갑습니다. 모두의 질문 큐 총괄 기획을 맡은 박태웅입니다. 녹서포럼 의장이기도 하고 민주연구원의 집당지성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너무 길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PT를 하겠습니다. 녹서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한 번 수상을 하면 10년 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3개 정당 정도가 연립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3개 정당이 연립을 해서 10몇 년을 하는데 수상이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개 정당은 뭐가 되죠? 이상하죠? 누구는 무를 먹고 누구는 인삼을 먹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은 전체 사회가 맞닥뜨린 거대한 과제가 생겼을 때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전체 사회에 묻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전체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재계,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전체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큐를 찍어서 방영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들이 도착을 하면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해서 공개하는 게 바로 녹서입니다. 그리고 그 녹서를 다시 전체 시민사회에 던집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들이 도착하면 그것을 모아서 비로소 백서로 묶습니다. 전체 과정이 2년쯤 걸리죠. 한국하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한국은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몇 달이면 백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의 절차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사회는 백서가 나올 때쯤이면 전체 사회의 체중이 그 백서에 실립니다. 2년 동안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한 결과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백서를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백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누가 썼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지가 이게 뭐냐? 예산이 이게 뭐냐? 백서가 문제를 꼬웁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독일은 3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한 당에서 수상이 10몇 년을 해도 아무 이슈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수상이 되든 정책들은 사회 전체가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수상이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녹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3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곳곳에 있는 집단지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곳곳에 고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고수가 있나? 그런 고수들의 지혜를, 경험을, 지식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녹서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해결책을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굉장히 합의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질문은 합의하기 쉽습니다.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해라고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모든 일들을 세분화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돼서 모든 직업들이 일감으로 분해가 되네? 일감으로 분해가 되니까 어떤 법적인 보호도 갖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분들 다 노동법의 혜택을 받게, 산재 처리 받게 합시다 라고 하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를 묻지 못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서는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을 합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합의하자.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론화를 이끄는 대단히 영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후발주격 국가로 미친 듯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뛴 게 많고 빠뜨린 게 많습니다. 역사는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건너뛰거나 빠뜨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꼭 끼어버린 산업, 그리고 마침내 내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 건너뛴 것, 빠뜨린 것에 비용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베낄 게 없다는 뜻입니다. HBM을 누구한테 가서 베끼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후발주격국으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쉬운 일은 전부 다 해치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쉬운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전부 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낮게 달린 열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끄트머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산무라고 합니다. 토론이 없고 합의가 없고 공론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카페에 자리를 만든답시고 비싼 노트북을 놔두고 갑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게 아니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죠.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리면 10중 8구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하철에 노트북이든 가방을 놓고 내린 게 3번이나 되는데, 2번은 술 먹고 1번은 자다가. 근데 어쨌든 다 찾았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 넘는 노트북이에요. 한국 사회는 신뢰 자본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입니다.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이 청렴도에서 30등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뢰 자본이 흘러 넘치는데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입니다. 청렴도가 30등 바깥이에요. 안 맞죠? 한국 사회는 토론과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단숨에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광이 몇 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계 금값이 폭락했어요. 태안 바닷가가 기름으로 덮이니까 120만 명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닦아버립니다. 정말 못했을까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공론화는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공청회는 문 걸어 잠그고 하죠. 전문가들 살짝 불러서 토론하고 끝냅니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광장의 분노를 새 세상을 바꿀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두텁게 쌓인 신뢰 자본을 정치로 쏟아 부읍시다. 고비고비마다 역사를 빛내온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읍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충분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불로소득인가?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런 이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 수 있을까? 저기 1층이라도 거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여성 징병제가 된다면 성평등한 세상은 올까요? 한국 경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나라에서 우리 딸
뭐 키워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키워야 하나? 당신은 나이 든 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농의 삶의 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야 하나? 내 삶의 질은 언제쯤 좋아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일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까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운을 축적하고 있는가? 정연이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맙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정치를 합시다. 정치는 당대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질문 Q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QR코드를 찍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지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을 보고 댓글을 달고 공감을 하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끝까지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밝혀줄 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오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쓰시던 커뮤니티에 올려도 됩니다. 펜코, 덕후, 클리앙, 루리웹 같은 커뮤니티에서 글 제목에 질문 Q라고 달아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욕설이 들어있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다 찾아서 읽고 질문 Q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동영상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고 잘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 OPQR 채널에 있습니다. 보시면 맞아, 나도 저런 질문하고 싶었어. 그래, 저건 답을 해야지. 아, 나도 질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시고 그때 질문을 올리시고 공감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공감을 표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동영상과 질문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질문 큐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질문이 살아남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이 태어나서 답을 얻고 해결될 때까지 전 생애를 함께 하겠습니다. 흘리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Guardians of the Galaxy는 아니고요. Guardians of the Q가 있습니다. 질문의 수호자. 저희들은 질문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온갖 질문들이 올라오게 될 텐데요. 각 질문들을 상임위별로 최소 한 명의 최종 수비수를 둡니다. 절대로 질문들이 흘러넘치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지키고 견딜 질문의 수호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직책이나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이름이 호명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인사해놓고 질문 흘리고 이러면 이제 엄청난 망신입니다.
저는 몰라요. 국회 운영 모경종. 이런. 하필 화장실을. 법제사법의 이성윤 의원. 정무의 김남건 의원. 기획재정의 김영환 의원. 교육의 김준혁 의원. 과학기술정보의 황정아 의원. 방송통신의 이윤기 의원. 외교통일의 위성락 의원. 국방의 박성원 의원. 행정안전의 최현일 의원. 문화체육관광의 이기현 의원. 그 이름이 깁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의 윤준병 의원. 더 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의 허성무 의원. 네, 같은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기후 분야를 지킬 박지혜 의원. 보건의 김윤호 의원. 복지의 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의 이용우 의원. 국토교통의 손명수 의원. 여성가족의 전진숙 의원. 이렇게 19명의 질문 큐레이터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질문이 흘리거나 빠져도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 이분들 책임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이분들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찾아서 전화하십시오.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질문 읽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운영할 겁니다. 매주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들을 읽고 이 질문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질문 내가 정말 공감한다 하는 것들을 들고 와서 질문들을 읽어주고 그 질문들의 맥락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각오를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 올린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노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이 달렸다. 당신의 질문이 토론이 시작이 됐다.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들은 오픈 데이터로 인터넷에 남아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모든 정보의 웹사이트는 CC0라는 저작권을 갖습니다. 어떤 저작권도 요구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저작권입니다.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CC0가 맞죠. 저희 녹서도 올라온 모든 질문들도 CC0 저작권을 갖습니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십시오. GitHub에 올립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GitHub은 세계 최고의 오픈소스 저장소입니다. 녹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오픈소스가 될 겁니다. 누구든지 GitHub에서 언제든지 모든 질문들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구를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달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바뀐 환경에 따라서, 바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쳐서 써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녹서는 그런 점에서 영원히 베타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녹서는 원래 10월 말까지 녹서 5개월하고 그 질문들 가지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100서까지 펴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예고도 안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녹서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질문을 모으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달라고 할 겁니다. 양대 노총과 대한상의와 YWCA, 벤처기업협회 10,000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질문을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모두 담길 겁니다. 그게 3월 말까지 녹서를 정리해서 민주당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모쪼록 이런 공론화 과정이 대한민국이 자신의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함께 손을 잡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당연한 관행과 당연한 절차, 상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질문을 묻고 답을 함께 찾는 공론화가 대한민국 정책의 상식이 되기를, 그런 절차가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웅 센터장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당신의 질문이 살아남을 때까지, 세상을 바꿀 때까지 민주당의 큐레이터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스 오브 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질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을 지키는 가디언스 오브 일상, 가디언스 오브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정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태웅 의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산소 같은 분이셔서 제가 가끔씩 대한민국의 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미리 준비했던 이 격려사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도 내용을 좀 바꿔서 좀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 자랑 삼아서 성남시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친구들이나 누구 보고 성남시로 이사 와라 이렇게 약을 올리기도 했죠. 그게 지금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왜 성남시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아마 퍼주기를 많이 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했던 정책이라고 소위 퍼주기라고 하는 게 겨우 청년배당, 교복,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 그 다음에 여성생리대, 이런 정도라. 그거 다 합쳐봐야 200억도 안 됩니다. 성남시 예산이 약 3조 원쯤 되는데, 그 200억 가지고 생색내서 인기가 생겼겠습니까? 누구는 1000억 들여가지고 시추공 뚫고 한 6개, 10개 뚫어가지고, 석유 나올 때까지 전 지구를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분도 계신데, 근데 오늘 보니까 결국 그 1000억이 날아갔더군요. 한 개 뚫는데 1000억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박태웅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GPU가 수천 장, 3천 몇백 장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는 한 개 기업이 무려 3만 장, 7만 장씩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인공지능 연구하려면 아무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연구하려니까 GPU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000억이면 GPU를 3000장을 살 수 있다고. 그것도 최신 사양으로. 어쨌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약간 얘기 옆으로 했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민원 이렇게 생각하면 민원 아우 괴로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공무원만 보면 화가 나요.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필요한 거 얘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근데 민원이라고 할 때 그 원자가 원래 함자가 좀 다릅니다. 보통은 쓸 때 원하는 것 할 때 그 원자인데 우리는 보통 원망할 원자로 알아듣죠. 실제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원을 명색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렇게 시정표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괴로워하면 되겠냐.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지.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겠냐. 불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원래
시장은 매년 연초에 연두 순시를 동별로 다닙니다. 근데 종전에는 무슨 회장 이런 분들 다 모아서 한 50명 모여서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덕담하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장을 만나겠다 막 쳐들어오고 막 경비들이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꿔서 원하는 사람 아무나 와라. 이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큰 강당, 학교 강당 이런 거 구해놓고 시장 언제 연두 간담회 오니까 아무나 오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 한 개 동에 한 500명씩, 많게는 한 700명씩, 심하게는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첫 해에 제가 다녀봤는데 한 3시간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봐도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녹서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불평, 불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써라. 그래서 써서 냅니다. 전화번호 쓰라고 혹시 뒷조사 할지 모르니까 혹시 걱정되시면 전화번호만 쓰고 이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세히 멋있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뭐 불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다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에 모은 게 한 이만큼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온갖 걸 다 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거를 동장이 먼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뭔 얘기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안 되면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시청으로 넘기고 시청에 처리해서 안 되면 시장실로 넘긴다. 시장실로 그 서류가 왔는데 보니까 해결이 가능한데 안 했으면 혼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 2018년 퇴임할 때 그 해 전해는 그 요구서가 똑같이 다니는데 요만큼 크게 요만큼으로 줄었어요. 민원이 그만큼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병행을 해서 제가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발견해오면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해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발견을 많이 해오면 승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러 다닌 거죠. 여기 쓰레기 많습니다. 여기 뭐 다리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이게 뭐 가로등이 깨졌습니다. 발견하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동네 미장원, 부동산, 식당, 저 뒷골목에 벨 띵동 눌러가지고 물어봐라.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줬더니 나중에 민원을 쪼개기 하기 시작했어요. 건수를 늘려야 되니까. 제가 다 봐줬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만 보면 엄청 반가워요. 공무원들이 보기만 하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그건 뭐 제가 발견만 해오면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다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그중에 안 되는 게 태반이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딱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방법이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민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리죠. 제가 시장실을 2층에다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인증샷 부의하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뭐 아무나 이러놓으니까 아무나 와서 사진 찍고 갔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 시장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찍은 사진, 그 학원 강사였는데 그게 조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재명 조폭설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막 자유롭게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남시의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다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어디서 배웠냐 하면 정조한테 배운 겁니다. 정조가 도성에서 화성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며칠, 한 열흘씩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8일, 여기 전문가이세요. 8일 뭐 이렇게 걸려고 다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이분이 징을 들고 다녔죠.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을 쳐라. 징을 치면 내가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아주 영악한 분이죠. 징을 쳤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님 제가 밭이 뺏겼는데 저 고을 사또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억울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고을 사또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뭐까지 날아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 징을 들고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또들이 지방관들이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고을 주민들이 혹시가 징치지 않을까. 징치는 날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행정이 아마도 무지하게 깨끗해졌을 겁니다. 징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1년에 민원이 1,몇백만 건씩 온다고 어디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러시던데 사실 이게 다 자원이죠. 불만. 물론 여기에 좀 더하게 해가지고 질문. 불만을 넘어서서 더 포지티브한 질문까지 모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게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응원봉.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고 이제는 그 빛이 촛불이 아니라 이제 응원봉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나서서 또 국민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언제나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죠. 그런데 지난 빛의 혁명 때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제가 단상에서 우리 이 응원봉을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그 이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희망은 사라지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왜 우리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근처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젖은 장작 같다.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 맞은 정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온갖 성취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모두가 생각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죠.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이 점을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로만 되겠냐. 그럼 방법이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냥 담당자의 색깔만 바꾸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이 나라의 미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말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질문이 사실은 다 원하는 바죠. 뭐 쉽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래. 우리 민주당도 그걸 이렇게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숫자 많은 쪽이 힘이 더 세고 숫자 적은 쪽이 약하니까 맨날 둘이 싸워서 결판 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첫 출발이 오늘의 이 질문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볼 때마다 정말 산소 같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새지 않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두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게 태반이긴 한데 최소한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의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은 해결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해결 불능한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 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 애쓰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 나가지고, 조금만 힘쓰면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맨날 휴가 내고 머리띠 두르고 돈 들여서 힘쓰러 왔더니 도망 다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만나줘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 함께 놀게 봅시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토론을 하다 보면 거의 절반은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결국 그분들 다 울다 갔어요. 다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누군가 말해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 건데 이 나쁜 XX들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쫓아내는데 최소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해도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부터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가디언스 오브 Q에 이어서 이제 가디언스 오브 희망을 지켜주실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